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제 첫 개봉되었습니다. 네, 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굉장히 어제 기쁨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음, 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첫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를 해서 임대인들의 주택 소유와 그리고 임대, 매매의 숨통을 틔워서 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는 결국 임대인들의 양도소득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1년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 임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음. 또 기존의 서울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그 네. 규정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것을 지금 1년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상생 임대인을 하게 되면은 1년으로 줄어준다. 이것도 골자입니다. 또 1세대 1주택자로 장기 보육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2년 거주 요건도 채운 것으로. 예, 그래서 상생 임대인, 그러니까 옛날에 착한 임대인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이외에도 기준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도 이후 매각 시점에 1주택자가 되어 있다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결국 이게 다주택자에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취지는 좀 괜찮다라는 평가가 좀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이제 항상 제도에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악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또 갭 투자를 또 이게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우려 섞인 전망도 좀 함께 따라붙더라고요. 예. 요점을 좀 어떻게 이제 그 막을 방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네.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세입자 정책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네. 예,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재가 10%인데 이거를 12%로 그리고 연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에게는 현 12%에서 최고 15%까지 공제 금액을 올리고요. 네. 또 전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더불어 1억 2천만 원이던 현재 전세 대출 한도를 1억 8천만 원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가 세입자여서 이렇게 확 와닿진 않네요. 네. 예. 또 분양가 상한제 많이 그 주목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 폐지는 실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큰 틀에서는 임대차 3법도 유지가 되고 뭐 8월에 2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분위기라면 지난 정부와 아주 크게 이렇게 차별화된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예, 최저임금 힘겨운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8월 5일은 이렇게 뉴스를 지켜봐야 되죠. 최저임금 고시 네, 날짜입니다. 네, 네.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근로자위원들이 어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요. 올해가 그 최저임금 9,160원이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비해서 18.9% 높은 1,730원 인상한 제시인데요. 주휴 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월급이 227만 6,010원입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네네. 근데 노동계는 이 요구안이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 3,608원보다 낮게 이렇게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 개념을 도입해서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했던 것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직 경영계는 요구안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코로나19 여파하고 생산재 가격 상승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죠. 특히 쟁점으로 남은 것이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발주 부분입니다. 앞서서 4차 회의에서 내년에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는 했지만 공익위원들이 관련한 연구 용역을 노사에 제안했고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씨가 좀 남아있네요. 1만 890원 이게 고물가 시대에 냉면 한 그릇 가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냉면 파는 자영업자들은 또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1만 원 시대를 드디어 이렇게 넘어설 수 있을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물가가 지금 이렇게 치솟고 네. 있는데요. 네. 아무튼 보면은 그 노측과 사측은 입장 차가 뭔가 항상 있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뭐냐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번에 좀 뭐 그게 좀 되풀이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슈로 갈까요? 예, 을지면옥 이야기입니다. 앞서 냉면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의 대표 냉면 그 평양냉면 전문점이자 올해 37주년이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노포죠. 을지면옥이 근데 이번에 그 세운 3-2 재개발 지역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홀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더 센터시티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일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 2017년 4월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2019년 하반기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와 을지면옥이 토지 보상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소송 중이었거든요.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을지면옥의 이 본안 소송을 다퉈볼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조금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금 을지면옥 면옥의 그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하지만 이번 심판에서는 법원이 재개발 시행자의 을지면옥을 상대로 한 이 명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줬습니다. 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을지면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은 시행사가 매장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에 을지면옥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을 해서 강제 집행 정지를 다시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네. 혹시나 을지면옥의 냉면을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될까 봐 오히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을지면옥에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예, 새 건물에서 새롭게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맛으로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오래된 가게가 주는 분위기가 높고 또 이렇게 번쩍번쩍대는 고층 빌딩이 담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서울 시민은 이렇게 또 오래된 가게를 하나 잃어야 되는 거지 좀 착잡한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의 논리에 이제 문화가 밀린다. 네.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